대한민국 지하철을 타건 대한민국 사람이 많은 어디를 가면은 까똑 이 소리가 맨날 청나들이 이 까똑에 밀려서 그렇죠. 시야가 없죠. 역사를 따지면 2010년도에 카카오톡가 대한민국 서비스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라인은 1년 후에 개발이 돼서 2011년도죠. 2011년도 6월달에 이제 라인이 출시가 됐는데, 일본 기업 라인 주식회사, 일본이란 나라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만일입니다. 이 라인 주식회사가 한국 기업이라면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성공하기가 정말 힘든 곳이지요. 왜? 메이커로 치면 현대자동차도 들어온다. 대한민국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일본에 들어와서 철수를 합니다. 왜? 한국 기업이라는 이미지도 물론 있거니와 경쟁하기가 빡시거든요. 일본이라는 나라에 맞춰주기도 힘들고. 흔히 말하는 현지화죠. 현지화. 일본이라는 나라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현지화를 잘해줘야 돼요. 현지화가 빡시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본에서 그나마 이제 한국 B2C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 중에서 이제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업체라면은 넥슨이라든지 게이머 넥슨 이런 이제 NHN 그룹, 그 다음에 이제 메이커라면 LG전자가 아마 독보적이죠. 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업맨들이 아마 미친듯이 LG는 진짜 LG는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 그럼 LG 스마트폰은 왜 폭망이에요? 뒤에 사과 그림이 없었어요. 라인이라는 기업 자체가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일본에서 현지화 작업부터 해가지고. 자, 그런데 과연 어떻게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이런 그룹들이 성공을 했을까? 일본 사람들에게도 일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정도로 엄청나게 이미지를 가꾼 거죠. 쉬운 게 아니에요. 외국 기업이 이거 일본 기업 거 아니었어? 한국 기업 거였어? 라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건 일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 신박한 마케팅, 신박한 이미지 메이킹. 오늘 이 라인이라는 회사의 성공 비결 여러가지 이제 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 마케팅 요인, 운도 따라주죠.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본이란 나라에, 여러분, 이게 라인이 스마트폰 쉽게 말하면 메신저잖아요. 메신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앱이잖아요.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이란 나라의 이 스마트폰과 더불어서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통신의 역사를 알아야지 이 라인의 성공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걸 안 해놨더라고요. 요시 라인이 있잖아요. 원래는 이 회사가 시부야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주쿠로 바뀌었죠. 그 시부야 히카리에라는 그 엄청 핫플레이스 만들었을 때 라인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주쿠에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빌딩 라인 공사가 있는데, 라인이 이제 매출액이 나오는데 매출액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하면은 매출액이 전체 얼마 정도 되냐 지금 약 우리나라 2조가 안 됩니다. 네, 2조가 대략 말려낼 거야 아마. 2조 정도인데 매출은. 근데 IT 업계인데도 기가 막히게 순이익이 적습니다. 왜? 투자를 무지하게 하고.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업이 있는데, 카카오라는 기업이 모노발식 사업 확장을 자주 하죠. 예, 그리고 소리 없이 사업이 자주 없어집니다. 일본에서 라인이 똑같이 합니다. 별의별 거 다 합니다. 그런데 별의별 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엄청나게 재투자를 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는 모습을 이제 라인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앱은 일본 사람, 거의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라인 안 깔려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카톡이랑 똑같다 보면 돼요, 이용률로. 라인이 유저 수가, 그렇죠, 카카오보다 많이 있죠. 카카오는 국내 여포니까, 예, 대한민국 여포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인기가 좋지만, 라인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동남아시아 쪽이랑 대만, 일본을 필두로 해서 많은 유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큰 편이죠. 월드와이드식으로 정말 나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대한민국을 로컬식으로 많이 이제 표현을 하죠. 한국 사람들만 카카오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스마트폰 갖고 있는 분은 거의 100% 라인 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대만, 그리고 아까 태국도 쉐어 넘버원. 태국 쉐어 넘버원이라고, 태국도.
그 생각을 해보니까 박간혜가 예전에 태국 여행 갔을 때 태국에서 라인 짭 티셔츠를 산 적이 예. 있어요. 라인 짭티. 응, 그래서 이제 콘이랑 브라운이 와 이러고 있으니까 라인 프렌드 스토어가 나오기 전이에요. 예. 이 캐릭터 공식 스토어가 나오기 전에 태국에서 이미 짭티를 팔고 있더라고. 그 2013년 때죠. 2013년이죠. 예, 2013년에 샀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 이 짭티는 그래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대단한 이제 라인이라는 회사가 일본에서 이제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되는 아까 비교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휴대폰 얘기를 잠깐 꺼냈잖아요. 휴대폰에서 이제 문자를 보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문자 제한 있죠. 200자인가 제한 있었죠. 원래 제한도 많았는데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 짧은 문자 보낼 때 띄어쓰기도 안 하고 우리 문자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문자인데 이게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은 특이한 얘기인데 채팅이 나오는데 일본은요 문자가 아닙니다. 일본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문자랑 이메일 우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 SMS 그다음에 MMS라는 식의 문자, 전화번호,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면 보낼 수 있는 게 일반 우리가 말하는 문자고 메일은 말 그대로 메일 주소를 알아야지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차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날리는 방식이 다른 거죠. SNS 자체가 없어요. 일본에 있습니다. 있는데 비싸요. 있어요. 있는데 돈이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예, 진짜 예. 맞아요. 적외선 비. 적외선비, 남해적이 감사합니다. 나호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으면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들어봐야겠어요. 같은 회사면은 이제 문자, 그러니까 일본이 하나에 3엔, 4엔 정도 해요. 우리나라도 30원, 40원이야. 한 번 보내는데. 근데 그걸 보낼 바에 그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문자를 보내라는 거니까 통신회사에서 옛날에 나이가 들었는데 이 요금제 한 달에 문자 300통 무료, 문자 1000통 무료, 문자 무제한. 그러면 그런 요금제가 있었어요, 정말. 이번 달은 내가 문자를 몇 통 보내야지 이런 식으로 요금제가 있었는데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 패킷 통신을 하는 메일이기 때문에 이 요금제는 메일, 패킷 메일은 면제, 메일은 공짜로 마음대로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인터넷 공짜는 아닌데 메일 공짜 요금제도 있고 인터넷 공짜 요금제 더 비싼 거 따로 있고 있습니다. 그게 좀 이제 알총장이야? TTL, 오랜만이네 TTL.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방식. 그러니까 제가 일본 처음 왔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일본은 통신사가 통신사 자체 서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옛날 같으면은 AU, 보다폰, 그 다음에 도코모, 라는 3대 통신사에서 이 휴대폰에는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 특정 아이디, 그 다음에 n마크 골뱅이 docomo.ne.jp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에 주소가 다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런. 지금도 아직도 있어요. 스마트폰. 우리는 네. AU니까 그 easyWeb.ne. AU는 easyWeb.ne.jp. 문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2000년대, 그러니까 1990년대 말부터 있잖아요. 각자 메일을 씁니다.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씁니다. 이거 보입니까? 좀 이거 이메일 그 통신사 메일 그 옆에 SMS 이거 두 개. 그런 식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특이해요. 이메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메일은 옛날 한메일 뭐 컴퓨터로 치는 게 이메일이지 휴대폰으로 치는 건 이메일이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옛날부터 이메일은 휴대폰으로 치는 문자가 이메일이에요. 근데 이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차이가 있는지 오늘까지 몰랐어요. 춤이 그건 몰랐어. 그러니까 내가 춤이 있고 대한민국은 이메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문자 문화였어요. 우선 한국 사람은 휴대폰으로 메일 안 쳐요? 메일은 이거지. 이게 메일이지.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좀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일본에서 그러니까 쇼트 SMS 이런 거 보낸다면은 보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돈 들고. 그건 요금제가 무제한이 없고 돈 듭니다. 근데 메일은 그렇죠. 패킷 요금제 들어가면 메일은 공짜니까 메일은 보내는 거고요. 놀랍게도 스마트폰인 지금 시대에도 아까 말한 지메일 말고 통신사 이메일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왜냐? 일본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면,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내가 갤럭시를 일본 통해서 샀잖아. 깔려 있어요. 뭐? 통신사 이메일이 깔려 있습니다. 누구를 안 깔려져.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이제 휴대폰 개통할 때 생성을 한다. 이메일 주소 이용해서 생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통신사 이메일. 근데 이 통신사 이메일은 통신사 서버를 경유를 하는 말이야. 예. 통신사한테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구글 메일, 지메일은 구글한테 정보 개인정보 들어가겠지만 통신사
일본 각 통신사가 이런 관리하는 이런 메일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달려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일본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2011년도 3월 11일 일본에 뭐가 일어나죠? 그렇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일본이란 나라에 살아보신 분은 아시죠? 일본이란 나라는 자연재해가 정말 많이 일어나요. 예. 지진이 일어나면은 인프라가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됩니다. 그때 진짜 일본은 인프라가 마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가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지진이 났어요. 그런데 인프라가 다 너무 전기가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뭐 지방에 있는 데 났어. 근데 부모님은 서울에 있어. 부모님한테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근데 그때 라인이 통신된 이유님. 근데 그때는 라인이 안 나왔었어. 아직 없었어요. 그때 라인이 없었어. 성서열기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려야 돼? 알려야죠. 살아있다. 근데 전화가 되나? 전화가 안 돼. 오, 전화 100%. 전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전화를 걸 거고. 야! 전화가, 안테나가 있더라도 전화는 안 걸립니다. 왜? 통신 집중되니까. 공중전화? 공중전화 선용해도 될 것 같아? 아니죠. 전선도 넘어가고 밑에 바닥이 끊기니까 회선이 끊기는데 공중전화? 뚜 전화가 안 돼요. 거의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알려줄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 괜찮아 그거 있잖아. 그 부모님 왜 계셨는데 부모님 괜찮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SOS 불을 지펴라. 닭돌기 여러 가지 그런 말이 나오죠. 모스모가 어딨어? 지금 주변에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홀로 떨어져 있는데 모스모 받는 사람이 수십 개가 있어요. 내가 모스모 뚜 치지 무슨 모스모야? 비둘기도 내가 비둘기 언제 잡아? 야, 너 비둘기 잡아 이러면서 할치는 비둘기 잡아? 이렇게 하다가 자연재해는 비둘기가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있어? 펜이 있어? 종이가 있어? 없어요. 근데 알려줘요, 순간적으로. 엄청 힘들죠. 그래서 또아리. 미키마우스를 그린다. 미키마우스를 그린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난리가 났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지진이라는 게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휴대폰 회사에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회사 일본 뭘 하냐면 게시판이에요. 예. 안위 확인 게시판. 그 사람의 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뭐냐면 자기 휴대폰으로 들어가서 그 게시판에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가족 모두가 그 게시판에 들어갔어. 가족이 공유하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그 버튼 번호를 딱 누르면은 자동으로 게시판 올라가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 내가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나왔어. 그렇게 정보를 넣는 거야. 예. 게시판이 될 정도면 그다음 문자해도 되지 않은 서버가 달랐어. 문자가 서버가 달랐어. 많이 보내니까 집중이 돼서 바로 도착 안 해요. 몇 시간 딜레이가 되고 도착해도 딜레이가 되고 그 정도였으니까 거의 못 썼어요. 못 씁니다. 그 당시에 2013년도 초반에 일본에서도 상당히 이 보급률이 낮았지만 그렇죠. 일본에서 왜 대한민국과 다르게 일본 사람들이 트위터를 많이 쓸까? 그 게시판도 사실은 통신사 게시판 있는데 방법이 모르는 분 많아서 저도 지금 어땠어? 그렇죠. 그 정도니까 몰라서 그렇죠. 못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트위터. 예, 인터넷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인터넷이란 통신사에 보낸 아까 말했어요 제가 일본 사람은 통신사 이메일로 보낸다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근데 통신사 이메일 서버는 다운이 돼요. 너무 사람들이 다 쓰니까 통신사 이메일 서버 다운이 되고 SMS, MMS도 이용자가 몰리니까 전화는 안 걸려요. 근데 인터넷에 연결이 돼요. 그런 신박한 상황이 일본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인터넷이 연결되는데 인터넷이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게 대역폭이 높을까? 아니죠. 느리죠. 엄청 느립니다. 인터넷 자체로. 사람들이 모이면 인터넷 병변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한순간 짧은 단어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리려면 그렇죠. 그때 당시 트위터
리트윗이라는 것도 있죠. 리트윗 요망 살아있어요. 어디에 구원자 있습니다. 리트윗 요망. 그때는 그 뭐지? 지금 우리 그 어디에 몇십 명 있습니다. 그 밥이 없어요. 물 이거 필요해요. 친구 23 그런 그냥 늘 쌓는 물. 일본 시청 오늘 있는 거죠. 네, 신발기 항상. 신문국에 감사합니다. 어. 그거 트위터에서 전부 그 쓰고 이런 분 계시구나. 리트윗. 리트윗. 그러면 아이고 가야지. 가야지. 자위대 응.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 그때 자연자들 트위터가 정말 각광받았죠. 숨기는.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는 퍼거스 옹의 말과 다르게 그렇죠. 숨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까지 트위터는 있었는데 그 아는 분만 쓰는 분만. SNS였어요. 하지만 지진 후 유명해졌죠. 미디어도 해줍니다. 트위터로 사람들이 연락을 했다. 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평소 쓰는 휴대폰 통해서 이메일이 불통, 휴대폰 통해서 뭐는 불통. 전화도 안 돼. 안 돼. 근데 이걸로 뜬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트위터도 완벽하지 않죠, 왜? 2013년 초반이니까 쓰던 사람과 안 쓰던 사람 유저 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엄청 불편했단 말이에요. 아니 여부를 알려줄 수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 회사를 가든 학교를 가든 이런 훈련을 합니다. 재난 예방 훈련. 저도 회사 갈 때 훈련 갑니다. 뭐 몇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추미코랑 저는 동영상 얘기했지만 정해줍니다. 밖에 둘 다 떨어져 있어도 사고가 나서 지진이 나서 헤어지면 어디서 만나자를 바깥에는 정해줍니다. 예. 이걸 일본 사람들은 거의 다 정해줍니다. 예. 전화가 안 되고 휴대폰 배터리가 없고 인프라 아무것도 없고 원한 상태야. 근데 가족이 다 꿀꿀 흩어져서 어떻게 찾아? 이상 가족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비상사태 터지면은 여기서 만나자를 정해줍니다. 우리도 정해놔. 예, 항상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게 그 뭐라 해야 되냐 신기하죠. 왜냐면 못 찾거든. 각자 다른 데를 가버리면. 그러니까 항상 모이자. 이게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일본이라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제 뭐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인프라가 없어지고 그런 게 불불쌍히 있다는 거니까. 예. 오상래는 어디로 모여요? 말해줘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 그래, 정모야? 정모야? 어떻게 우리 친구 바로 나가서 여기 나가면 돼요. 예. 그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수요라는 게 생깁니다. 왜? 지금까지는 아까 말한 통신사 게시판이라는 그것도 있었는데 정말 그 병문평생 일어나고 그랬는데 인터넷이라는 매개체가 일본에서 구조 사람들에게 의식을 심어주는 거 이게 그걸로 정보 전달이 되고 저것만 있으면 정말 편하구나 라는 게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통신사가 주도적이었던 우리 통신사 서버에 있는 통신사 이메일로 너희들은 화면을 보이던 사진 찍어서 화면을 보이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가 이게 의식의 전환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거 라인 공식적으로도 나오죠. 3.11 동일본 지진의 영감을 인스피레이션을 받아가지고 라인을 일본서 냈다. 그래서 그 해 2011년도 6월 달에 라인이 일본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나왔으면은 그 전에 있던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은 휴대폰을 많이 쓰잖아요. 일반 그냥 휴대폰. 예, 그냥 휴대폰 쓰는데 라인은 그렇죠. 앱이니까 스마트폰이죠. 당시 일본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았느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에게는 갖고 있죠. 여기서 라인이 도약할 수 있었던 기가 막힌 게 하나 나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 느립니다. 자기 나라 사람 아직도 안 쓰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고 아직도 이제 2G폰 쓰는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있고 스마트폰 자체가 녹이 안 되고 그 나라에 엑스페리아도 잘 안 팔리고 물론 갤럭시도 안 팔리잖아. 근데 유일하게 팔리는 브랜드가 하나 있었죠. 근데 그 브랜드를 일본 통신사들이 다 싫어했죠. 정말 싫어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라는 그렇죠. 거기서도 물론 독점 계약을 따긴 했지만 처음에는 안 받으려 했습니다. 이게 아이폰 일본 진출 비하라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통신사들이 정말 싫어했어요. 맞아. 다른 통신사에서 안 팔았어. 안 팔았어요. 팔지 못했어요. 아이폰. 왜? 처음에. 일본에 있는 그 자체 규격, 자체 이메일 규격, 그 다음에 일본 각 통신사가 운영하는 AU 같은 EG 웹, 통신사 웹 있잖아. 우리도 옛날에 뭐 네이트 버튼 같은 거 있잖아. 버튼 누르면 이거 통신 인터넷 요금 나온다 그거 있잖아. 가운데 버튼 있잖아. 그 폴더폰에 가운데 버튼 누르면 인터넷 비용이나 등 싸내기네 나오고 막 그 버튼 있잖아. 그걸로 돈 장사하던 일본 회사들이 정말 싫어하죠. 왜? 미국발 스티븐 잡스라는 인간이 그렇죠. 갑자기 그걸 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맞아. 그 일본 휴대폰 그 통신사는 그 자기 그 휴대폰 사이트 그 세계를 많이 크게 만들었으니까. 각자 통신사가 그 통신사가 운영하는 휴대폰 여러분도 사이트에 접속하는 요금제랑 거기에 많은 컨텐츠랑 컬러링부터 해가지고 뭐 벽지, 게임 해가지고 각자 통신사가 그렇게 자기 유저들 피 빨아먹는 게 일본 통신사의 기본적인 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당시 일본 어느 스마트 업계도 일본 이런 통신사의 갑질에 맞습니다. 통신사가 당연히 통신사가 운영하는 뭐 이메일을 써야 되고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을 써야 되는데 당연히 말씀 드려야지 통신사에서 저희 휴대폰을 사줘가지고 고객들에게 팔아줄 거잖아요. 아이고 우리 3대 일본 3대 통신사님들 이랬는데 갑자기 스티븐 잡스가 이것은 혁명입니다. 이 한입 베어먹은 사과가 뒤에 박힌 이 넓적한 판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영상 통화도 가능합니다. 디카도 돼요. 이 넓적한 검은색 아이폰 혁명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거를 유지를 기반으로 투지를 사람들을 그 쪽쪽쪽쪽쪽 잘 빨아먹고 쪽쪽쪽쪽쪽쪽 잘 빨아먹던 이 사람들과 그 다음에 뭐 일본 기존의 통신사에게 빌부터도 스마트폰 만들던 샤프, 도시바, 후지트, 소니 등등의 기업들에게 그렇죠. 미국에서 핵폭탄이 날라오는 거죠. 아이폰이 내려와. 그러면 일본 기존 통신 업계들은 협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가 없죠. 아이폰이 많이 팔리면은 소니, 도시바, 샤프, 기타 등등 회사들이 손해를 보는데 일본이란 나라에 감히 미국 기업이 장사를 한다고? 안 돼. 일본 최대 통신사 NTT 도코모가 우리는 아이폰을 팔지 않습니다. 예, 진짜 처음에. 예, 내선 저희는 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위 AU가 저희도 팔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군데가 있었죠. 그렇죠. 이게 아마 손마사요시 씨, 손정희 씨가 회장은 소프트뱅크가 단독 체험. 그럼 저희가 팔겠습니다. 그럼 소프트뱅크가 단독으로 팔겠습니다. 라고 들어와서 아이폰이 일본에 상륙을 합니다. 소프트뱅크 단독. 다른 통신사들은 비웃었죠. 저게 팔릴 리가 없어. 저런 지문도 보이고 저 시커먼 저 떨어뜨리면 액정인 깻집 같은 저게 팔릴 게 없어. 튼튼한 거 초경량화 이걸로 충분해.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게 아니었죠. 일본 젊은 층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왜? 일본의 기존 유저들은 깜빡 잊고 있었어요. 이것도 뭐? 감성, 갬성.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들고 다니는 백인 프라다, 루이비통 같은 그런 갬성 있는 브랜드가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전자기기로 봤던 사람들의 입장과 저거는 가져야 돼. 갬성 아이템. 어떤 의미로는 아이폰은 패션 브랜드한테 최신 유행의 상징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애플의 CF는 뭔가 갬성적이잖아요. 예, 공사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이 갑자기 사진 찍고 갬성이기 때문에 그 코드를 읽지 못했던 일본 기업들이 패착을 하게 되죠. 일본에. 트위트. 리트윗이라는 것도 있죠. 리트윗 요망. 살아있어요. 어디에 구원자 있습니다. 리트윗 요망. 그때는 지금 우리 어디에 몇십 명 있습니다. 밥이 없어요. 물을 일본의 필요해요. 중고 23 그냥 늘 싸는 님. 일본 시청 오늘이 있는 거죠. 네, 20개 감사합니다. 시모선생 감사합니다. 그거 트위터에서 정보 쓰고 이런 거 계시구나. 리트윗. 그러면 아이고 가야지. 자위대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 그때 자연대대 트위터가 좀 가까운 순기능.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는 허거스 옹의 말과 다르게 그렇죠. 순기능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까지 트위터는 있었는데 아는 분만 쓰는 SNS였어요. 하지만 지진 후 유명해졌죠. 미디어도 해줍니다. 트위터로 사람들이 연락을 합니다. 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휴대폰 통해서 이메일이 불통, 휴대폰 통해서 뭐는 불통. 전화도 안 돼. 안 돼. 근데 이걸로 뜬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트위터도 완벽하지 않죠. 왜? 2013년 초반이니까
쓰던 사람과 안 쓰던 사람 유저 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엄청 불편했단 말이에요. 아니 여부를 알려줄 수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회사를 가든 학교를 가든 이런 훈련을 합니다. 재난 예방 훈련. 저도 회사 갈 때 훈련 합니다. 뭐 몇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추미코랑 저는 동경사를 얘기했지만 정해줍니다. 밖에 둘 다 떨어져 있어 사고가 나서 지진이 나서 헤어지면 어디서 만나자를 박간이는 정해줍니다. 이걸 일본 사람들은 거의 다 정해줍니다. 예. 전화가 안 되고 휴대폰 배터리가 없고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고 고난 상태야. 근데 가족이 다 뿔뿔 흩어져서 어떻게 찾아? 이상 가족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비상상 터지면은 여기서 만나자를 정해줍니다. 우리도 정해놔. 예, 정해줍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게 그 뭐라 해야 되냐 신기하죠. 왜냐면 못 찾거든. 각자 다른 거리 가버리면. 그러니까 한국에 모이자. 이게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일본이라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제 뭐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 인프라가 없어지고 그런 게 일불성이 있다는 거니까. 예. 오상내는 어디로 모여요? 가르쳐줘. 항상 그래가지고 예. 거의 정모야? 정모야? 어떻게 우리 친구 바로 나가. 여기 나가면 돼요. 예. 그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수요라는 게 생깁니다. 왜? 지금까지는 아까 말한 통신사 게시판이라는 그것도 있었는데 정말 그 병목평생 일어나고 그랬는데 인터넷이라는 매개체가 일본에서 구조 사람들에게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정보 전달이 되고 저것만 있으면 정말 편하구나 라는 게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통신사가 주도적이었던 우리 통신사 서버에 있는 통신사 이메일로 너희들은 화면을 모이던 사진 찍어서 화면을 모이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가 이게 의식의 전환이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라인 공식적으로도 나오죠. 3.11 동일본 지진의 영감을 인스피레이션을 받아가지고 라인을 일본에서 냈다. 그래서 그 해 2011년도 6월달에 라인이 일본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나왔으면은 그 전에 있던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은 휴대폰을 많이 쓰잖아요. 일반 그냥 휴대폰. 예, 그냥 휴대폰 쓰는데 라인은 그렇죠. 앱이니까 스마트폰이죠. 당시 일본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았느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에게는 갖고 있죠. 여기서 라인이 도약할 수 있었던 기가 막힌 게 하나 나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 느립니다. 자기 나라 사람 아직도 안 쓰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고 아직도 이제 2G폰 쓰는 사람들이 일본 많이 있고 스마트폰 자체가 보기 안 되고 그 나라에 엑스페리아도 잘 안 팔리고 물론 갤럭시는 안 팔리지만 근데 유일하게 팔리는 브랜드가 하나 있었죠. 근데 그 브랜드를 일본 통신사들이 다 싫어했죠. 정말 싫어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라는 그렇죠. 거기서도 물론 독점 계약을 따긴 했지만 처음에는 안 받으려 했습니다. 이게 아이폰 일본 진출 비하라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통신사들이 정말 싫어했어요. 맞아. 다른 통신사에서 안 팔았어. 안 팔았어. 팔지 못하겠습니다. 아이폰을. 왜? 처음에. 일본에 있는 그 자체 규격, 자체 이메일 규격, 그 다음에 일본 각 통신사가 운영하는 AU 같은 EG웹, 통신사 웹 있잖아. 우리도 옛날에 뭐 네이트 버튼 같은 거 있잖아. 버튼 딱 누르면 이거 통신 인터넷 요금 나온다 그거 있잖아. 가운데 버튼 있잖아. 그 폴더폰에 가운데 버튼 누르면 인터넷 비용이나 엄마 등 싸내기도 나오고 막 그 버튼 있잖아. 그걸로 돈 장사하던 일본 회사들이 정말 싫어하죠. 왜? 미국발 스티븐 잡스라는 인간이 그렇죠. 갑자기 그걸 내버리고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맞아. 그 일본 휴대폰 그 통신사는 그 자기 그 휴대폰 사이트 그 세 개를 많이 크게 만들었으니까 각자 통신사가 그 통신사가 운영하는 휴대폰 사이트에 접속하는 요금제랑 거기에 많은 컨텐츠랑 컬러링부터 해가지고 뭐 벽지, 게임 해가지고 각자 통신사가 그렇게 자기 유저들 피 빨아먹는 게 일본 통신사의 기본적인 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당시 일본 어느 스마트 업계도 일본 이런 통신사의 갑질에 다 맞습니다. 통신사 당연히 통신사가 운영하는 뭐 이메일을 써야 되고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을 써야 되는데 당연히 말씀드려야지 통신사에서 저희 휴대폰을 사줘가지고 고객들에게 팔아줄 거잖아요. 아이고 우리 일본 3대 통신사님들 이랬는데 갑자기 스티븐 잡스가 이것은 혁명입니다. 이 한입 베어먹은 사과가 뒤에 박힌 이 넓적한 판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영상 통화도 가능합니다. 디카도 돼요. 이 넓적한 검은색 아이폰 아이폰 혁명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거를 유지를 기반으로 투지를 사람들 그 쪽쪽쪽쪽쪽 잘 빨아먹고, 예, 쪽쪽쪽쪽쪽쪽 잘 빨아먹던 이 사람들과 그 다음에 뭐 일본 기존의 통신사에게 빌부터더 스마트폰을 만들던 샤프, 도시바, 후지트, 소니 등등의 기업들에게 그렇죠. 미국에서 핵폭탄이 날라드는 아이폰이 내려. 그러면 일본 기존 통신 업계들은 협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가 없죠. 아이폰이 많이 팔리면은 소니, 도시바, 샤프, 기타 등등 회사들이 손해를 보는데 일본이라는 나라에 감히 미국 기업이 장사를 한다고? 안 돼. 일본 최대 통신사 NTT 도코모가 우리는 아이폰을 팔지 않습니다. 예, 진짜 처음에. 예, 넷은 저희는 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위 AU가 저희도 팔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군데가 있었죠. 그렇죠. 이게 아마 손마사요시 씨, 손정희 씨가 회장을 소프트뱅크가 단독 체험. 그럼 저희가 팔겠습니다. 그럼 소프트뱅크가 단독으로 팔겠습니다. 라고 들어와서 아이폰이 일본에 상륙을 합니다. 소프트뱅크 단독. 다른 통신사들은 비웃었죠. 저게 팔릴 리가 없어. 저런 지문도 모이고 저 시꺼먼 저 떨어뜨리면 액정이 깨질 것 같은 저게 팔릴 게 없어. 튼튼한 거 초경량화 이걸로 충분해.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게 아니겠죠. 일본 젊은 층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왜? 일본의 기존 유저들은 깜빡 잊고 있었어요. 이어폰 뭐? 감성, 갬성.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들고 다니는 백이 프라다, 루이비통 같은 그런 갬성 있는 브랜드가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전자기기로 봤던 사람들의 입장과 저건 저거는 가져야 돼. 갬성 아이템. 어떤 의미로는 아이폰은 패션 브랜드 아이템, 최신 유행의 상징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애플의 CF는 뭔가 갬성적이잖아요. 예, 공사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이 갑자기 사진 찍고, 예, 갬성이기 때문에 그 코드를 읽지 못했던 일본 기업들이 패착을 하게 되죠. 일본에. 폭격이 들어요. 아이폰. 자, 그런데 아이폰에는 여러분, 앱스토어가 있잖아요. 앱스토어가 있죠. 앱스토어도 있고, 물론 다른 구글 스토어 있잖아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기반 같은 경우.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기존의 통신사 업체가 주도하는 인터넷 질서 사회, 일본 사회에서 거기서 통신사 주도의 컬러링, 통신사 주도의 만화, 게임을 개발하던 업체들이 아이폰이 들어왔는데, 자, 그럼 저희도 아이폰 만들까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통신사에서 판매하던 그 인터넷 사람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본 기업들이 아이폰 쪽으로 빨대를 꽂을 수 있을 수가 없었다. 못 꽂죠. 왜? 기존에 자기들에게 수익을 주던 그분들을 배신하고 아이폰이 왔는데 아이폰으로 간다? 스마트폰으로 넘어간다? 통신사를 니들이 배신을 한다? 있을 수가 없죠. 아이폰 있지만 그 일본 아직까지 휴대폰입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딸랑. 통신사님 사랑합니다. 딸랑딸랑. 아이폰이 뭐예요? 딸랑딸랑. 그래서 소니에도 그 버튼 놔두고 딸랑딸랑. 예. 주제에 모두 공감하는 평균 연령대 어라운드 포 어라운드 40 이스메들 감사합니다. 이스메들 선생님 딸랑딸랑이요. 중성. 그렇죠. 근데 기가 막히죠. 그거랑 오히려 반대인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앱을 만들 때도 기존의 일본이 그렇죠. 하고 있던 이 2G에서 3G일 때도 3G도 이런 폰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폰에서 기존의 유저들이 많이 있어요. 툴이 있어요. 기존의 통신사 업계가 쓰는 메일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컬러링, 만화, 기존 일본의 IT 벤더들이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민국 기업, 외국 기업 못 들어가는데 이 애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문이 한쪽 문이 열립니다. 일본 사람들이 안 가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플레이어들은 앱스토어에만 등록하면은 유저들이 사용할 수가 있네. 내가 통신사에 가서 저희 이번에 통신사 이거 올려주세요. 이 지랄 안 해도 애플 앱스토어 등록만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검색을 하고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 이거는 혁명이다. 혁명이다. 모노개방이다. 혁명이죠. 그 혁명의 제일 그렇죠. 반응이 누굴까요? 여러분 애플로 들어가게 돼서 당시 사람들도 그렇죠. 이메일을 처음에 씁니다. 아이폰으로. 하지만 불편합니다.
그래서 트위터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유행한 게 메신저라는 게 유행을 하긴 했죠. 당시에서. 왜? 왓츠앱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진이 있었으니까 아 통신사 이메일 그 불안적인 거도 있구나. 인터넷으로 그 메시지 할 수 있는 거 필요하네. 응. 라는 걸 사람들이 심어준 거니까. 예. 지진 한 방으로도. 통신사는 이렇게 위급할 때 못 믿는다. 인터넷이 짱짱. 인터넷이 최고다. 심어준 상태에서 아이폰도 상륙을 해서 시장 휩쓸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폰 자체에 뭐 메일이란 것도 물론 있죠. 아이폰 자체도 메시지가 있는데 뭔가 심심해요. 왜? 사진 보내기도 심심하고 이력이 남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거기서 그렇죠. 갑자기 사람들이 보도 듣도 못한 게 하나 상륙을 합니다. 라인이라는 제품이 갑자기 상륙을 하면서 일본에서 TV 광고를 쳐버립니다. 일본에서 앱 광고 치는 게 게임 앱 같은 거 말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라인이 광고를 쳐버리는데 센세이션한 광고를 하나 쳐버립니다. 무료 통화. 넌 아직까지도 통신사 요금 내면서 통화를 하니 라인이 있으면 친구들끼리 무료 통화. 밤새도록 라인으로 통화를 하면 공짜. 그러면 수다쟁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던 친구들은 당시에 유행에 빠른 젊은 층입니다. 젊은 층은 친구들이랑 수다 떨 게 많죠. 그런데 통신사 요금제 비싸요. 일본은 무제한 친구들과. 왜냐면 친구들끼리 회사가 같으면 같은 회사끼리는 통신 요금이 싼데 일본은 다른 회사 친구랑 나는 통신사가 달라. 그럼 전화 걸면 연락이 비싸요. 지금도 진짜 비싸요. 참고로 지금도 비싸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일본에서는 요금제는 전화 요금제 플러스 데이터 요금제예요. 그런데 라인을 쓰면은 일단 전화 요금제는 필요가 없잖아. 나 그걸로도 거짓말 아닌 거지. 맞잖아. 전화 요금제 지금까지 친구들이랑 비싼 거 한 달에 3, 4만 원 주고 무제한 통화를 썼는데 라인을 쓰면은 내가 인터넷만 쓰면은 전화 요금제 필요 없네? 어머나? 데이트? 라인 얼마 들어요? 이 모든 게 공짜입니다.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메시징부터 시작해서 바로 전화 공짜 광고 딱 해서 야 어머나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어메이징하죠. 어메이징. 어메이징하죠. 2011년도에 무슨 LTE 당시 3G요. 예. 어메이징하죠. 예. 그 통신사에서 이제 3G 요금 무제한 같은 거라든지 그 얘기하잖아. 3G 요금제랑 전화 요금제는 달라요. 일본은 데이터 요금제 플러스 전화 요금제예요. 우리나라처럼 합친 요금제가 아닙니다. 데이터 요금제 얼마 한 달 플러스 그 다음에 전화 요금제 얼마를 붙여야지 통신 요금이 나와요. 근데 라인이라는 게 있으면 일본은 이런 방식에서 통신 요금제가 필요 없잖아. 그러면 기존에 쓰던 같이 어차피 인터넷에서 하니까 데이터 요금제만으로도 전화가 공짜라는 식으로 들린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IT에 박시가지 않습니다. 저라면 트래픽이 어쩌고 저거 사진 안 좋은데 스카이프가 낫지. 그런 거 안 보내요, 여러분. 그런 게 통할 거면은 갤럭시가 발견했지. 그런 거 자체가 일본에서는 라인이 처음이었어요. 처음입니다. 처음. 지금까지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던 개념 자체가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낼 수가 있죠. 왜? 기존의 플레이어들은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기존의 일본 통신사들은 통신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은 일본 통신사가 운영하는 웹 서비스망에 자기 서비스를 넣기 위해 로비를 하고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맞잖아. 애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그걸 할 필요가 없죠. 맞잖아. 아까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참가하는 기업들한테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이 단계 시장이 점점 2G 그 다음에 3G 스마트폰 4G로 이해하는 그 단계에서 앱을 통신사 빨대 안 꽂고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로워 살 수 있다는 그런 열린 시장 경제가 통신업계에 나온다는 자체가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거기다 아까 말한 무료 통화가 일반 고객층들에게 어필을 하죠. 그러니까 그 광고도 많이 하고 그때 한국 기업이에요, 일본 기업이에요 그런 거 상관이 없이 상관없어요. 뭐지 이거? 뭐지? 너무 좋아. 처음 본 거야. 처음 본 거야. 이 나라 친구들이 우리나라 친구들 네이트 오늘 썼겠니? 그런 거 안 쓰거든요. 이거. 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광고가 이런 거야. 라인을 갖고 있으면 친구들끼리 공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쟤랑 공짜로 통화를 하려면은 전도해야죠.
내가 나도 너랑 친하고 공짜로 통하고 공짜로 문자 보내고 싶다. 많이 통화하지. 원래 아쉬운 사람이 찾는다. 그렇지. 빙고 10개 감사합니다. 뱅글이 감사합니다. 같이 라인 하자. 맞아. 같이 라인 하자. 같이 라인 그거가 하자. 스마트폰으로 바꾸자. 진짜 맞아요, 그거.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친구들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애플에 아이폰에 플러스 라인이잖아요. 어머 최신. 어머 저게 유행. 니들은 아직까지 또 통신요금은 공짜야. 아직까지 이런 휴대폰이니까. 그다음에 뭐 스탬프가 나오죠. 어머 귀여워. 어머 깜찍해. 어떤 거? 이런 것도 있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준비했는데. 그래요. 어머 귀여워. 어머 깜찍해. 지금까지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웃는 표정,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상한 이모들 지금도 풀 컬러에다가 이런 어머나. 맞아. 이모티콘 문화가 없고 그 에모지 문화였잖아요. 일본은 그림 이제 문자로 그림 그리잖아. 그런 거. 예. 부모들도 자식들과 소통하려면 라인 써야 되니까 자동전. 자동전도 맞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한국으로 대한민국에 인지도가 없는데 일본에서는 여러분, 일본에서는 이 브라운 있잖아요. 얘를 갈아두면 미친 듯이 팔려요. 그러니까 일본은 얘가 한국으로 치면 라이언이에요. 그죠. 라이언의 인지도예요. 그러니까 얘를 달고 나오는 건 다 팔립니다. 어머 귀여워. 저건 사야 돼. 일본 사람들이. 저건 꼭 사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라이언 이런 캐릭터 달리면 팔리잖아요. 똑같습니다. 뭔가 좀 뚱뚱하면서 동글동글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카카오랑 똑같지. 예를 들면 우리 남편 브라운 같다. 제 와이프 코니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맨날 말없고 과묵하고 저 곰돌이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요. 남편이랑 라인 할 때 맨날 보내요. 라인. 제가 말한 처음 라인 초창기 때도 이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캐릭터 산업이 발달된 나라인데 이런 동글동글한 게 아니 일본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즈니랜드도 있고 그런 게 많은데 이게 먹히나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먹혀요. 그리고 이걸 먹히기 위해서 여러분 라인 주식회사 일본 라인은 이런 일도 합니다. 여러분 이 캐릭터들이 나오는 TV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캐릭터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에서 일본 TV에서 방영이 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도 봤어. 우리도 봤어요. 네, 얘들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거 애들은 회사원이죠? 회사원. 처음에 회사원 설정으로 나온 것도 있죠. 회사원 설정이면은 이제 이 친구 이름이 문인데 얘가 문인데 과장님. 과장.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대리급. 그 다음에 이 아저씨가 부장. 회사 얘기도 나오고. 사내 연애 이런 거 나오고. 이게 이제 회사 나오고 짤막한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검색하면 나옵니다. 일본어로 얘기합니다. 이 친구들이. 일본어로 문 가져! 여러분 이제 일본어로 캐릭터들이 얘기하는 이제 애니메이션하고 TV로도 나왔습니다. 긴 것도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캐릭터의 힘이 메신저.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해요. 라인이라는 회사가 이걸 어떤 식으로 밀려했을까? 이 친구들이 이런 전략을 짜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어느 회사에 그게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린 알죠? 일본에서는 이런 거 라인 자체가 일본에서 일본 하츠. 그렇죠. 일본 발의 캐릭터. 일본에서는 이 친구들이 일본 발 캐릭터예요. 그리고 일본 발 라인 자체가 일본 발 앱. 라인 자체는 일본에서 만든 앱이고 일본 발 캐릭터고 이 친구들이 나온 애니메이션은 일본어로 얘기를 하죠. 참고로 라인 캐릭터 디자인하신 분은 대한민국 분이십니다. 예. 한국 디자이너, NHN 소속의 한국 디자이너 강모 씨께서 이거 디자인하신 분이에요. 예. 아까도 지금 선생님들 아니었어요? 맞아. 일본에 라인 오기 전에 아니 우리나라 그거 뭔가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뭔가 대한민국에 있는 노란색 기업이 생각나죠. 바깥에가 방송을 하고 있는 왠지 모르는
요 기업이 계속 생각나요. 제 말을 들으면 아니 뭔가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 유행했을 때랑 뭔가 비슷한데? 뭔가 비슷한 느낌이 나. 뭐지 이 느낌? 이럴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예. 동화, 캐릭터. 정말 정확하게 벤치마킹을 잘했어요. 예, 정말 정확하게 벤치마킹 해서 들어. 근데 일본 사람들 모르죠. 왜? 카카오는 일본 진출을 안 했으니까, 당시. 한국에서 2010년도에 런칭된 카카오토크는 일본에 들어가던 라인 이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지진 전에 한국에서 뭐 이미 있었어요. 있었네요. 카카오톡 있었어요. 진짜 놀랐어 그거. 카카오가 좀만 빨리 갔더라면 카카오가 좀만 빨리 갔더라면 박한에도 지금 카카오 TV 일본 버전 있어가지고 박한에도 지금 좀 더 그 양쪽에서 빨대를 카카오가 좀만 더 빨리 들어갔었나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캐릭터 자체, 그러니까 이 전략 자체가 상당히 신선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게 궁금한 젊은 친구도 많이 있는데 라인 프렌드 자체가 일본에서 대박 칠 줄 몰랐던 거야 라인도. 왜?